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한 장애인 단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수십 년간 노동 착취를 당한 60대 지적장애인 장모 씨가 발견됐다는 지난달 SBS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 변호인, 장애인 단체와 면담에 나선 겁니다. 미 대사관 측은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때 피해자로 파악됐던 장모 씨가 당시 구조되지 못했던 이유와 신안군이 2023년 염전주를 수사 의뢰한 뒤에도 피해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왜 이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을 한 건가? 그 원인, 구조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것에 대한 좀 파악을 이제 원했고. 미 대사관은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해 1에서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2등급으로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과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이 강등 사유로 제시됐는데 한 해 전 발생한 태평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해 미국이 수입 보류 조치를 내린 것처럼 통상 이슈로 비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인권 사항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게 그 나라와 우리가 과연 무역을 할 것이냐, 교육을 할 것이냐와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로. 인권단체 등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염전노예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또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장 씨는 자신이 언제 염전에 들어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새벽 4시 나가요. 밀고 한 거. 통. 키 서울통.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의사 표현까지 쉽지 않은 그에게 염전은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보고 싶었지. 사장이 핸드폰 안 돼. 자기가 핸드폰 자기가 하는 거야.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당시 피해자의 75%는 장애를 지닌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신안군은 2021년 강제노동 사건이 또 터지자 전담 공무원이 1대1로 염전 노동자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세세하게 뭐 이런 이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세세하게 본 건 아니고 별 이상은 없는지 그냥 원론적으로 한번. 현장에 나가도 심리적으로 염전주에게 예속된 노동자들에게 급여 지급과 폭행 여부 등을 물어보는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오픈을 안 해주면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장 씨에게도 2022년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지만 피해 사실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신안 천일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신안군은 2021년 이후 대책을 강화해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를 포함해 5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려겠지 못한 내용이었다고 제가. 전라남도도 지난해 관내 염전 노동자 15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이나 폭행, 착취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염전주에게 종속돼서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었어야 하지 않나.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공식적으로 확인됐던 피해자 63명에 대한 추적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그거를 공식으로 요청을 해야 아마 주지. 그냥은 안 주는 거고요.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없다고 분명히 저는 또 오빠가 나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60대 장모 씨가 취재진에게 처음 꺼낸 단어는 형사였습니다. 컴퓨터가 받으니까 나 컴퓨터 하려고 했지. 내가 봐. 컴퓨터 안 가나 엄마. IQ 42, 중증 지적 장애인인 장 씨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염전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숨기를 반복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을 숨어갖고 산에 가서 숨어갖고 20대 후반이던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장 씨를 가족들은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고
엄마랑 아버지랑 오빠랑 해서 이제 제사 같은 거 해주고. 그렇게 37년을 지내온 가족에게 지난 7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 측이 신청한 성년 후견 절차에 동의하냐는 우편물이 날아든 겁니다. 깜짝 놀랐어. 어머, 오빠가 살아있었어? 뭐 이래가지고 다들 이제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죠. 황급히 찾은 광주 요양병원엔 20대 청년으로 사라져 60대 중반이 된 장 씨가 있었습니다.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발톱이 다 소금에 있어 이제 빠졌더라고. 니도 다 이렇게 빠져 있어. 40년 가까이 장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가서 가자. 새벽 4시 나가요. 염도 있고 농사 짓고 다 해요. 장 씨가 말한 이름은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염전주였습니다. 직접 섬을 찾아갔습니다. 염전은 지난해 10월 폐업해 황량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장 씨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좀 뭐해가지고 말도 뭐 응? 해갖고 여기 그 일 시킨 사람이 그 요양원에다가 거기 넣었던 임대를 안 하니까 갈 데가 없지 들어갔던가. 돌아다니고 민원도 들어갔을걸. 이곳이 바로 피해자가 수십 년간 일했던 염전입니다. 그런데 이 염전이 폐업하자 피해자는 바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통화가 닿은 염전주 A씨는 자기는 오갈 데 없는 장 씨를 돌봐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확인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장 씨에게 6,600여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 원의 형 집행 1년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때도 아버지가 유인해온 지적장애인을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SBS 하정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장 씨가 머물렀던 광주의 요양병원입니다. 병원 측은 염전주 A씨 가족이 장 씨를 무연고자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그때는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없으면 후견인을 하고. 그런데 장 씨는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때 이미 수사기관에도 피해자로 인지됐던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염전주 부자는 당시 또 다른 지적장애인 B씨를 유인해 착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 수사 자료에 장 씨가 등장합니다. 염전노예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아버지로부터 염전을 물려받은 A씨가 이 두 장애인을 섬에서 빼돌려 전남 무안의 가족집 등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장 씨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인권센터가 상담한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 명단에도 포함됐지만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올렸지 여기 있는지. 지난 2021년 또다시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지면서 관계당국의 점검이 이뤄졌고 2023년에는 신안군이 장 씨의 실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염전주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가해자인 염전주와 분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고 이 기간 염전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그게 정말 화가 나고 작년이라도 아니 21년이라도 그때 좀 붉어졌을 때 알려만 줬어도. 경찰은 장 씨 가족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고 장 씨가 거부해 A씨와 분리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자체도 비슷한 반응인데 본인들이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구조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그 학대 현장에 있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장이 착취를 당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게 국가랑 옹호기관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 쉬운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책임 회피적 행정이 거듭되면서 장 씨에 대한 착취는 길어진 셈입니다. SBS 이태원입니다.